네, 안녕하십니까. 데님 타이거 최곤입니다. 예, 금일은 뭘 설명드릴까 하냐면, 이제 그 테크니션 분들 위한 그 영상인데, 제 거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에 청바지 관련된 기술적인 것들이나 뭐 내용들, 정보들 되게 많이 제가 올려놨거든요. 이제 뭐, 물론 이제 글 쪽으로 적어놨어요.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이 글로써 이해해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과 진짜로 말 그대로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술 뭐 이렇게 조금씩 이제 나눠지고 분야가 좀 다르거든요. 아무튼간 근데 오늘은 제가 그 뒷판 관련해 가지고 그 요크랑 몸판 합복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 마카를 놓는 부분에서 설명드리고, 제가 그 다음 동영상 때는 그 요크를 그 봉제하는 니온바리 기계로 봉제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론적으로 우선 설명드릴게요. 이거 최근에 어떤 이제 테크니션 분이 이제 여쭤서 이제 한 겁니다. 이제 이걸 찍는 거거든요. 이제 우선은 이렇게 보시면 원단이 이게 지금 셀비지인데, 이제 그 여기가 지금 가로 요크 결이고 여기가 다대 결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 요크를 이 몸판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노는 것도 있고, 이렇게 노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재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놓으시는 분도 있고, 여기 직선, 여기 이 선과 여기를 이제 평등하게 맞춰서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또는 반대로 이 선을 여기랑 평등하게 이렇게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거는 어떤 방향이든 상관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이제 그 각각의 방향에 따라 조금 성질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보통은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 선이 거의 여기랑 일자가 되게 평등하게 해요. 그러게 되면 이제 어떤 조금 어려운 점이 생기냐면, 이 부분이 바이어스 부분이라서 나중에 말 때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크 니온바리 봉제할 때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일반론화 시킬 수는 없는 거고, 다 원단마다 그 직조하는 방법에 따라서 뭐 등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금 이렇게 그냥 요크 결로 놓잖아요. 이게 그 니온바리 봉제 제일 쉬워요. 정말 문제가 없어요. 위아래도 지금 이 기계가 니온바리 기계인데, 지금 이렇게 요크 몸판결이랑 거의 똑같이 놨을 때 그냥 좌우가 그냥 똑같이 들어가요. 크게 문제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정말 요크 많은 거에 제일 쉬운 거. 대신 이거에 조금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위의 결이 요크 결이다 보니까 이제 워싱이 되면은 그 요크 부분이 많이 남아요. 왜냐, 벨트는 다대결로 써서 많이 주는데 여기 몸판은 요크 결이라서 많이 안 줄어서 그 분량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놓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대결로. 그래야 같이 그 옵이랑 이렇게 딱 되는 거고, 또 물론 여기가 이제 다대결 요크결 기본적으로 태생 자체가 이제 그 경사실이 더 많으니까 어떤 밀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어요. 솔직히 이것까지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요렇게 나면 이제 말 그대로 여기도 이제 어떻게 되면 경사결이잖아요. 그나마 늘어나진 않는데 니온바리 봉제했을 때 굉장히 빨려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이거 왼쪽에 넣고 치실 때 그거 요크 이렇게 많이 성형돼서 이제 그 요크 스티치일 때 보통 그 바지가 뭐냐면, 이거 번외인데, 그거는 그 보통 그 누디진에서 많이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지금 얘는 거의 그 요크가 좀 직선적인 느낌이잖아. 근데 이게 성형 수술 해가지고 좀 곡선적인 느낌일 때 니온바리를 이렇게 왼쪽에서 이렇게 쳐야 되잖아. 근데 이 곡선이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왼쪽에다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이제 여기 스티치 되는 부분에다가 놓거든요. 왜냐하면 시접이 그 8분의 3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게 더 기술적으로 하기가 쉬워요. 지금 제가 이걸 찍는 거는 초보 테크니션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 보세요. 일반인 분들이 이거 사실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몸판결을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저는 이거 다대결을 선호합니다. 그 대체적으로 그냥 여기랑 여기
여기 식설을 여기랑 거의 평행하게 맞추거든요. 대신 여기 이제 바이어스 결이니까 늘어나니까 실수 뜯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하시고, 이렇게 되면 이것도 좀 더 그 얘보다는 얘가 좀 더 하기는 쉬운데, 이 결이 옵이랑 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리바이스나 이런 거를 바지를 한번 봐보세요. 결이 어떻게 돼 있고 그거를 마카를 어떻게 넣는지를 한번 보시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여기를 평행하게 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아까 전에 이 요크 성형수술 해가지고 너무 휘면은 니온발이 할 때 힘드니까 얘 보통은 몸판에 스티치를 치는 방향으로 가요. 얘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몸판 가는데 반대쪽으로 간다.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이거 팁이에요. 왜냐면 다시금 말씀드리면 여기가 너무 컬비해지면 왼쪽으로 시접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이 말기 쉽지 않아요. 초보자분들이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접이 얼마 안 들어가는 쪽으로 하면 그나마 쉽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른쪽에 넣고 요크 스티치를 친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크 스티치가 뭔 말씀이냐면, 지금 얘는 스티치가 몸판에 쳐져 있잖아요. 몸판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요크 자체가 직선적이면 그냥 요크 이렇게 몸판에 스티치 쳐도 그래 어렵지 않아요, 기술적으로. 근데 이 요크에 스티치 쳐져 있는 거 있어요, 가끔씩. 그거는 어떤 부분에서, 특히 이제 제가 요크 성형수술을 왜 하는지 말씀드렸죠. 어쩔 수 없이 요크가 컬비해지면 걔가 니온바리 할 때 받기 어려우니까 걔를 스티치 방향으로 친다 이 말씀이에요. 좀 어려운 설명이긴 한데,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무슨 말씀인지 제가 그거는 컬비한 요크로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니온바리 말 때 그냥 좌우를 그냥 당겨서, 이건 봉제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론 수업만 간단하게 하고 나중에 봉제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